단원별 반복 기출문제 풀이 실기시험 마지막 출제 단원으로 제3장 유황보호 강론에서 응급상황 대처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4개입니다. 지금부터 단원별 쏙쏙 풀이 출발!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뒤에서 복부를 안아가지고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응급상황 대처 단원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질식의 대처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하임리히법이라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 대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부의 윗부분에 두 주먹을 대고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고 했는데, 그럼 이 복부의 윗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자, 명치와 배꼽 중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명치 아시죠? 명치와 배꼽 중간에 요 주먹을 요렇게 감아쥐고 대어가지고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기침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야 더 이물이 잘 빠져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천천히 심호흡을 하게 한다. 이 심호흡하게 하는 거는 언제입니까? 자,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호흡곤란의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심호흡을 충분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서 산소와 이산화가스의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자세는 아주 중요하죠. 좌위, 반좌위. 그죠? 앉히는 자세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가 충분히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우면 안 되고 앉혀야 된다 했죠. 2번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30대 2, 30대 2라는 그 비율은 앞면이 있네요. 그죠? 자, 등 두드리기 복부가 아니라 우리 심폐소생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그 비율이 30대 2 비율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가슴 압박 30번 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2번. 이것을 몇 회 한다? 5회를 실시한다가 한 세트죠.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이것도 자세 앞면 있네요. 이거는 기도 유지를 위한, 그러니까 기도를 개방하는 자세라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하기 전에, 이 심폐소생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자세를 먼저 시켜놓고 진행이 돼야 되겠죠. 4번 음식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입안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물도 넣어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하임리히법 때는 의식이 있으니까 기침을 일단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또는 뭐 구토를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삼가하라 되어 있죠. 왜 구토를 유발하면 그 구토물로 인해서 기도를 또 넘어가면서 또 질식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자, 이 문제는 경련에 대한 응급 대처 방법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입에 거품이 이제 있죠. 경련을 하다 보면 이제 거품이 날 수 있고, 자, 그럴 때는 이 거품에 의해서 또 기도가 막히고 질식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배액을 옆으로 배액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기도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2번. 즉시 인공호흡을 합니까? 자, 경련이면 아직 뭐 맥박이나 호흡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면 되죠. 이때는. 그냥 지켜보면 되고, 일단은 일단 지켜봐야 되죠. 자, 2번.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자, 이렇게 옮기고 이러면 더 또 뇌에 어떤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일단 경련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1, 2분 정도 관찰해 줘야 되고, 그렇죠. 자, 3번.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면 안 되고, 자, 뇌에 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을 좀 대어드려. 우리 입은 옷 같은 거라도 이제 대줘야 되고, 주위에 어떤 위험한 것, 또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치워줘야 되겠죠. 4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이렇게 꽉 잡는 것은 무리하게 또 그 저항감이 가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래서 1, 2분 정도는 이제 보통은 끝나기 때문에 일단 관찰을 하고, 근데 그 경련이 한 5분 이상 계속 지속되면 뇌 손상이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119에 즉각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경련일 때의 대처 방법을 내용을 보면, 자, 일단 몸에 끼는 옷 단추라든지 넥타이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목 부분 이런 쪽에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또는 그 호흡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꽉 조여 있는 건 다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에 이제 뭐 경련을 한다고 손수건 등 이런 이물을 넣는 거는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물을 넣음으로써 뭐 상처라든지 더 질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 대어준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이번 문제는 응급상황 대처에서 경련일 때입니다. 자, 지금 현재 몸이 뻣뻣해지면서 침을 흘리기까지 하죠. 자, 이때는 침으로 인해서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 일단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1번에 보시면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자, 입안에 어떤 이물을 넣는 것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상처를 낼 수도 있고 그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몸을 꽉 잡아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꽉 잡는 것은 다른 또 손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억지로 멈추게 해서는 안 되고 잡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주의 깊게 관찰한다 했죠. 한 1, 2분 정도 후면 주로 끝나기 때문에 일단 관찰한다입니다. 3번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자, 옮기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자, 그 자리에서 그냥 위험한 물건이 근처에 있으면 치워주는 게 맞습니다. 5번 똑바로 눕히고 아까 4번에서 나왔지만 자,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되겠죠. 뭐 침이나 구토물에 의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자, 똑바로 눕히서도 안 되고 그 옆으로 그러면 돌려 눕혀야 되겠죠.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그냥 아예 돌려 눕히거나 해서 자,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머리 아래에 자,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는 것이 혹시 머리 쪽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기타 또 보면 자, 목 쪽이나 이렇게 꽉 조이는 어떤 넥타이, 또 꽉꽉 조이는 옷 같은 것은 풀어주고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1, 2분 정도는 관찰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에게도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준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털어준다. 정답은 4번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자, 이 문제는 화상에 대한 응급대처 방법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이제 화상을 입은 그 팔은 부위에 부어오르거나 또 조직이 나중에 그 열기에 의해서 더 이제 심하게 손상이 화상이 되면 그 막 벗겨지고 이러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 반지나 이 시계 같은 거는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1번에 보기 전에 그럼 우리가 화상은 우리가 몇 도 화상 이렇게도 진단명을 내리고 또 몇 퍼센트 화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몇 퍼센트는 체표 면적의 팔과 다리, 얼굴, 몸통 등 이런 엉덩이 이런 거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매겨가지고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몇 도 화상 이런 게 있죠. 자, 1도에서 3도 화상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둘게요. 자, 화상이 이거는 깊이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죠. 자, 우리 이제 피부는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죠.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말 그대로 피부의 첫 번째 층을 손상이 갔을 때 우리 1단계라고 하죠. 표피까지 손상, 가벼운 좀 화상이라 봐야 되고 빨갛게 변하고 부어오르는 정도까지라 보면 되고요. 자, 2단계는 두 번째 층인 진피까지 손상이 왔을 때 심한 통증과 그 다음에 맑은 액체, 삼출액 같은 것들이 줄줄 흘러내릴 수 있죠. 또 커다란 물집이 생긴다. 자, 그래서 물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 우리가 2단계냐 1단계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피부 마지막 층, 자, 세 개의 층인 요 피하 지방층까지 파괴가 와서 또 더 나아가서 그 아래에 있는 근육층, 근육까지 손상이 간 것을 우리가 3단계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죠. 자, 답은 4번이죠. 그럼 1번에 물집이 생기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터뜨려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화상 부위를 오픈되어 있는데 그걸 만진다든지 물집을 일부러 터뜨리는 것은 안 된다. 자, 그 이유는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연적으로 터뜨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터뜨려서 오픈시키면 안 좋습니다. 반드시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합병증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2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자,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죠. 자, 된장도 그렇고 기름, 간장, 핸드크림, 치약 등등. 자, 이런 것을 바르면 왜 안 되냐? 자,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로 그 화상 부위를 덮어버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열기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더 그 화상이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화됩니다. 열기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바르면 안 된다. 자, 3번. 얼음 조각을 화상부에 대어줍니까? 자, 얼음 조각은 아니라고 했고 우리가 깨끗한 물수건 마른 걸 대면은 나중에 그걸 또 떼다가 피부가 더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수건이 있으면 감싸서 또 병원에 이송하는 동안에도 그걸 감싸 놓으면 외부에 노출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세균 감염이 좀 줄어들겠죠. 자, 그러니까 꺼즈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죠. 깨끗한 꺼즈에 그 물을 적셔서 이렇게 감싸가면 좋고. 자, 5번에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줍니까? 절대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이제 화상이 딱 입었을 때는 반드시 찬물에 15분 이상 즉시 담그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기를 빨리 식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지금 남아있는 그 피부에 그 더 손상이 악화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어가지고 흐르는 물은 그 물 압력에 의해서 또 피부가 더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담궈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냉찜질을 한다. 자, 이 문제는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특히 여기서는 이제 손목 골절이 지금 의심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있죠. 우리 급성기 때는 근골격계에 냉찜질 한다고 알고 계시죠? 자, 부종과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손목을 움직여 봅니까? 자, 우리가 골절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치료의 핵심은 고정입니다. 그냥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라인을 잘 정렬시켜 가지고 딱 고정시키고 뭐 이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자, 그래서 손목을 움직인다 이런 거 말이 안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고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게 부목이라고 그죠? 있죠. 그 스플린트라고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반기브스 사는 그 깁스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골절이 됐을 때는 캐스트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걸로 고정을 시키는 거다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조건 고정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뭐 눌러주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 직접 압박은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구부러진 손목을 펴준다. 펴주는 것도 안 되고 해도 손 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5번에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낮게 하지 말고 오히려 높게 해서 자 그쪽에 피가 고이면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골절된데 그럼 더욱 부어오릅니다. 자, 그래서 심장보다 더 올려서 부종과 통증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보십시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비눗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 해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꺼지로 압박한다. 정답은 5번 장갑을 착용하고 꺼지로 압박한다. 자, 이 문제는 출혈에 대한 응급 대처 방법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일단 출혈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혈관이 오픈되어서 지금 피가 나오는 거니까 혈액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 장갑을 착용하고 특히 이제 멸균 장갑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 장갑을 착용하고 자, 꺼즈도 멸균 꺼즈를 압박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꺼지만 또 될 것은 아니고 있다면 압박 붕대까지 감아주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너무 심하게 쪼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번에 비눗물로 씻긴다. 자, 출혈 중인데 좀 비눗물로 씻어서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에 담근다는 것 자체가 감염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세균에. 그래서 이 씻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손을 마사지 합니까? 절대 지금 마사지 하면 안 되겠죠. 피가 흐르고 있는데 더 잘 나오라는 이건 개념이죠. 그래서 출혈 부위를 오히려 충혈이 되거나 피가 안 쏠리게 해야 됩니다. 그 부위는. 그래야 더 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심장보다는 위로 올리는 것이 기본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혈제를 뿌려준다. 자, 지혈제는 우리가 뿌리는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처방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진행되는 의료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의료행위를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 봐야죠. 4번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근다. 이 선단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응급대처. 자, 출혈에서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 화상에서의 응급처치 방법이었죠. 특히나 찬물에 자, 15분 이상 딱 담가가지고 자, 그 열기를 식힌다가 맞았죠.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 복통, 구토, 흉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2.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3.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4.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5.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4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자, 이 문제는 약물 중독에 대한 응급대처 방법입니다. 자, 약물을 복용했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일단은 모시고 가서 더한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요. 자, 1번에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자, 따뜻한 보리차는 지금 쓰러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물을 막 마시게 해서 안 되겠죠. 또 질식이 되는 거니까 위험하죠. 자,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마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자, 하임리히법은 이 경우가 아니죠. 어떤 이물이 기도를 탁 막았을 때, 질식일 때,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그것도 하는 방법이죠. 3번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이렇게 토사물을 임의로 치우지 마시고 자, 우리 교재에는 자, 약 용기, 무슨 약을 먹었는지를 반드시 병원에서 알아야 되니까 약 용기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토사물이 있다면 그 토사물도 되도록이면 가져가는 것이 그것을 혹시 이 중독 증상을 막는 그 감소시키는 기량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하려면 이 토사물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더 정확하긴 하죠. 5번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자, 쉬는 것은 아니고 자, 약 용기랑 뭐 토사물 같은 거를 다 들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입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충분히 가슴을 무게를 눌려서 압박을 하려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우리 상체의 무게를 눌려야지 됩니다. 자, 1번에 분당 60회 속도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100에서 120회 분당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회에 0.5에서 0.6초에 한 번꼴로 눌러야 된다 보면 되죠. 2번에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자, 옆으로 돌린다는 개념은 우리가 입에서 뭔가 거품이 난다든지 또 입안에 뭔가 이물이 있을 때 배액을 하기 위해서 옆으로 돌리는 자세를 취했던 적 있죠. 그런데 기도를 지금 심폐소생술에서 기도 개방하는 자세는 따로 있었죠. 자, 머리를 뒤로 최대한 젖히고 턱은 위로 들어 올려서 기도가 개방이 되어야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때 산소가 충분히 배포 끝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정도로 압박합니까? 이건 너무 얕습니다. 우리가 흉골이 눌려서 심장을 쳐서 자극이 돼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5cm 정도 흉골이 눌려져야 됩니다. 그리 되려면 굉장히 깊이 압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깊고 강하게 누른다. 자, 5번에 이 순서가 있죠. 자,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교재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런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가. 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자, 첫 번째. 일단 상태가 반응이 있는지 자 반응부터 확인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하면서 너무 머리가 많이 안 흔들리게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반응을 확인해 보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가 도움 요청부터 바로 해야죠. 119 신고하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빨리 가져오도록 자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빨리 가져오세요 하고 이제 요청한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슴 압박부터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바로 심장 압박, 가슴 압박이 들어갑니다. 자, 100에서 120회 분당 속도로 해야 되고 5cm 정도 흉골이 눌려져야 된다 했죠. 근데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눌려져야 되죠. 자, 흉골의 아래쪽 절반부, 그러니까 흉골의 2분의 1 아래 하반부라 개념이라 보시면 되죠. 이것도 그림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도 유지가 되어 있는 자세여야 되죠. 머리를 뒤로 하고 턱을 최대한 위로 들어 올려주는 자세. 열린 자세가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1초에 1회 정도 후 하고 불어 넣으면서 눈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가슴이 쪽이 팽창이 돼서 올라오는지를 눈은 보면서 후 불어 넣는 거죠.
자, 10초 이내에 한 2회는 실시가 돼야 됩니다. 너무 늦게 또 들어가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이 30대 2 비율로 하되 이거를 총 몇 번 한다? 5회 정도 해야 한 세트가 마무리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런 와중에 계속 이제 반복하다가 오해하고 나면 이제 또 반응이 또 돌아왔는지 확인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아까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제세동기가 도착이 되면 바로 이제 이걸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요런 순서로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십시오.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그림 1번에서 5번까지 확인하십시오. 정답은 2번. 이번 문제는 심폐소생술에서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입니다. 자, 기본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좀 상세히 봅니다. 일단 가슴 압박법은 우리가 이 가슴을 압박하는 위치도 중요하죠. 그림으로도 알아두셔야 되죠. 자,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팔 손꿈치를 놓고, 자, 한쪽 손꿈치를 여기다 놓고 다른 손을 그 위에 평행하게 이렇게 놓아서 겹쳐서 둔다입니다. 움직여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양팔의 이 팔꿈치가 이렇게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이 딱 되도록 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부려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충분한 체중이 부하가 되어서 이게 5cm 정도 흉골이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자, 어깨와 여기 위에 이제 어깨가 있겠죠.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요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개념은 요 4번처럼 뒤로 이렇게 몸을 쭉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그냥 슬슬 만지듯이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누르면 절대로 체중이 부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5cm 정도가 내려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똑바로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눌러줘라 이 말입니다. 또한 자, 속도가 있었죠. 자,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그러면 우리가 0.5초에서 1초에 1회 정도 누르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충분히 실려가지고 이 흉골이 5cm 정도 깊게 내려가서 심장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과 이완, 올라가고 내려가는 압박 이완, 이게 50대 50 이렇게 눌러서 규칙적으로 리듬이 규칙적으로 해서 눌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에서 손바닥을 떼면 안 된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 비율로 한다.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자, 이 문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입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던 중에 심장 충격기가 이제 도착이 되면 바로 즉시 이것부터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 충격기 사용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훑어보고 문제를 풀어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사용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렇게 반복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반드시 전원부터 켭니다. 그래야 작동이 되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패드를 붙여놔야지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패드를 붙입니다. 자, 오른쪽은 빗장뼈 아래 쇄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왼쪽은 중간 겨드랑이 선 해가지고 그 겨드랑이가 유방 가슴 아래 중간 겨드랑이 쪽에 딱 붙입니다. 그림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자,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막 그 심장 그 압박한다고 가슴 압박한다고 흔들거리면 제대로 안 되겠죠. 지지직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손을 반드시 떼야 됩니다. 떼고 시행을 하는데 시행한 다음에 기계에서 그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겠죠. 부정맥일 때 이 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심실이 심방과 심실이 있는데 우리 심장에 이 심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 350회 이상이 뛰는 것을 세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제대로 심장이 짜주지를 못한다는 개념이죠. 막
흔들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 밖으로 지금 피를 못 뿜어내서 지금 뇌와 호흡과 모든 것이 이제 정지가 되어 있다 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세동을 제거한다의 개념입니다. 그거를 제거하자. 자, 그래서 이거는 전기 충격을 준다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 기계에서 이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이제 자기가 분석이 되면 이제 전기를 쫙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동 충전을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한 수초, 5초 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때는 또 이때 손 떼고 있는 것처럼 떼면 안 되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가슴 압박하고 있어야 되죠. 이때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제 쇼크 이제 재세동 말 그대로 세동을 제거하는 전기 충격 주는 재세동이 시행될 때는 또 전기가 대상자한테 가야 되겠 심장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그때는 또 물러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자, 물러난 후에 자, 이러고 나서 또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30대 2 비율로 5회를 하면 한 2분여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다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아까 이 재세동, 심실세동이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리듬, 심장 리듬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하고 그럼 이게 결국 6번이 3번으로 간다 이 말이죠. 한 다음에도 또 제세동이 아직 안 돌아와서 심장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또 다시 밑으로 또 반복을 한다 이 개념이라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딱 알고 계시고 자, 그럼 1번에 자, 심장 리듬 분석을 한 후에 패드를 부착한다. 아니죠. 패드를 부착하고 분석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왼쪽과 오른쪽 그 패드 붙이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은 빗장뼈 밑, 아래, 그 다음에 왼쪽은 중간 겨드랑이 선 그림으로도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 3번 분석 중이라고 하는 그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할 때는 우리가 막 흔들거리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때는 심폐소생술 안 하는 거죠. 자, 안 한다. 그래서 손을 떼고 중지한다. 자, 5번에 재세동 시행 후에 바로 이제 뭐 합니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한다고 했죠. 30대 1이 아니라 30대 2 비율로 5번을 하면 한 세트 끝난다 했죠. 그러고 나서 심장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자, 다시 심장 리듬 분석을 해본다. 까지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